반등이 올 자리는 올 자리였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합니다, 장 전에. 그러다가 장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루머가 하나 크게 돌았죠. 관세를 뭐 유예하겠다, 뭐 이런 트럼프발 이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급상승을 합니다. 마이너스 5에서 제가 플러스 4 넘게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30분도 안 돼서 지수가 10% 오르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애초에 모두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 떨어지면 반등이 올 수가 있다.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뭔가 봐주는 듯한 말을 하면 강한 반등이 올 수 있다. 이건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타이밍에 가짜뉴스가 정말 시적절하게 딱 나옵니다. 빡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가짜였어 이러니까 다시 또 떨어지죠. 마이너스 또 2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또 올랐다가 내렸다. 뭐 이제 뭐 베트남 얘기, 뭐 일본이 하는 얘기들, 중국에다가 뭐 50% 더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결국은 지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보합으로 마감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결론을 접으면은 아무 호재가 없었는데 마이너스 5가 보합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그 반발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무슨 공포가 극한 공포까지 오다가, 그래 맞아, 트럼프가 이런 말을 내뱉으면은 맞아, 이럴 때 돈을 벌잖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저점 매수 자리가 어제였었고, 실제로 그게 가짜 뉴스만 아니었으면 진짜 큰 반등이 올 뻔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게 가짜 뉴스라 나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대 심리를 줬기 때문에 보합 정도에서 남았고, 오늘 뭐 야간 주간 선물로 봤을 때는 뭐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다라던가 이제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어제가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트럼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어제처럼 그렇게 뻥은 아니겠지만 기대감이 조금씩 빠지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급락은 공포에 관여를 하고요, 반등이 온 다음에 기대감을 빼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트럼프가 이거보다 더 센 정책을 내진 않을 거니까 아마 좀 기대감을 좀 빼는 형태로 나가면서 서서히,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근데 여기서 뭔가 더 기대감을 주는 게 있다면은 어제 같은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세에 대해서 유예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그럼 얻는 게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일본 팀도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관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서 다음 소식들을 봐야 이게 가짜 뉴스일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낼지를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뉴스만 보고 대응하면 어제처럼 가짜 뉴스에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지금 달러 약세의 위기에 있습니다. 달러가 붕괴될 위기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때가 다 됐어요. 화폐의 수명 주기가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 때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뭐 프랑스, 파운드화, 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500년이 흐른 건데, 달러도 100년이 다 돼가요, 기축통화가 된지. 그러면 이 달러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는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달러 약세를 막으려면 어떤 게 중요하느냐? 과거에는 금 같은 게 있습니다.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발행할게. 그러면 이건 탄탄한 기축통화가 되는 건데, 금이 없어요. 금 없이 신용만 가지고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달러가 힘을 가지려면 재정 적자가 나면 안 돼요. 재정 적자가 난다는 거는 계속 그만큼의 달러를 또 찍어내서 다른 나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달러를 찍어내는데 재정이 적자인 나라가 달러를 푼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자가 갚아서 돈을 갚을 능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가 지금 달러의 상태입니다. 그 부자가 맨날 과소비하고 이래가지고 버는 돈은 많지만 쓰는 돈이 더 많아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대. 근데 빚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이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딱 달러의 상황. 그러면 그 달러가 힘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과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어야 돼요. 플러스이니까 이 사람이 시간의 문제지 돈을 갚을 능력은 계속 있는 거예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달러를 찍어내도 됩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지금 미국의 달러의 어떤 가치,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세수를,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뭐 도지를 만들고 뭘 해봤지만,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몇 주 뒤에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뭐 관세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예산을 줄이는, 지출을 줄이는 문제는 어려워졌다. 그런 방법 하나인데, 부채 이자를 줄여서, 우리말로 이제 금리를 낮춰서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침체가 나와야지만 되는 거고, 주식시장이 박살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어가는 방향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가 지금 나오는 의견들인 거고, 세 번째는 관세인데, 관세를 해서 플러스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관세로 인해서 예산에 얼마나 득이 되나요? 할 수 있지만,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물가가 폭발하고 침체가 오는 부작용이 있지만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두 가지를 채울 수 있어요. 세입을 늘리고 침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협상팀이 가서 이제 이거를 협상하러 갈 건데, 그렇게 하려면 트럼프 입장에서 그 이상의 대가를 주는 국가여야 됩니다. 일본이 간다 그러면 관세를 좀 낮춰주는 대신에 미국에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거냐, 미국의 세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원하고 그 재무장관도 원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라는 얘기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 기업의 소득이 플러스가 미국으로 잡힙니다. 일본으로 잡혀야 되는 그 매출이 미국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잡히니까 미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개념이 됩니다. 미국 내수로 돌겠지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한마디로 달러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뭐 이제 고임금 가지고 어떻게 제조업을 돌릴 거야, 이거는 뭐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달러를 플러스로 만들겠다가 지금 생각인 거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제일 좋은 제안은 그 나라의 공장을 지어준다가 해법이지 않을까가 1번이고,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그게 가능하죠. 애초에 임금 자체가 그렇게 싸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하는 게 뭐 자동화만 잘 맞춘다면은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어렵죠. 왜냐면은 워낙 인건비 차이가 심하게 나고, 거기에 있는 부품 산업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하청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를 무역 적자로 만들면서 미국을 무역 흑자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일본은 그동안 거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중국은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관세로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보복 관세로 대응해서 미국과 적대적인 무역을 할 국가와 자기네 나라에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과 좀 프렌들리하게 갈 국가로 완전히 나눠버릴 겁니다. 블록화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과 보복 관세와 이제 서로 이렇게 되는 국가들끼리 뭉쳐서 우리들끼리 무역하자, 우리들끼리 거래하자, 블록화를 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달러를 더 강하게 누를 건데,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관세를 강하게, 더 세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치킨 게임이죠. 자동차 두 대가 있어요. 서로 강대강으로 갑니다. 이렇게 부딪히면 둘 다 죽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상남자는 그대로 갈 거고, 이제 좀 후달리는 쪽이 비껴서 피할 겁니다.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치킨 게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진짜로 정말 죽을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보여줘야 되니까 증시에서는 진짜로 생각을 하고 선반영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던 거고, 트럼프가 피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기대감을 확 가졌는데, 여기서 기대감을 정말 줄지 안 줄지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뭐 결국 트럼프가 어떻게 딜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관세를 안 해준다 이러면서 이게 호재가 돼서 주가가 오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는 국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 국가들 뉴스들 나올 때마다 이제 관세가 많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협상으로 되는 관세를 좀 봐주면서 협상이 되는 국가에 저는 일본이랑 한국 보고 있거든요. 딱 두 나라. 그 두 나라에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인 경제인들이 할 일인 거고, 저는 어쨌든 유튜브 이렇게 찍었고요. 저도 지금 외국에 와 있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어요. 정말 이쪽에 금융인들 만나서 들어보고 있는데 다들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안전하게 하시고요. 조심하게 하시고 현금 비중은 혹시 모르니까 다 들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불안정한 변동성 시기에는 현금 비중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를 뭐 아니면 도를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걸개만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도 워낙 수익률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뭐 이번 하락장 때 좀 손실을 많이 보신 분이라 하더라도 다시 좀 정신 차리고 1년, 2년, 3년 동안 다시 열심히 또 부지런히 투자해서 원금 다 복구할 수 있다 생각하고 좀 장기적인 플랜, 안전한 플랜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편집하고 자막 달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